예, 오늘 2020년 12월 4일인데요. 저녁 10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몸속에 새겨져 있는 체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이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방문화권에서 남방 체질이 있고, 그 다음에 북방문화권에서 북방 체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양의학에서는 양체질, 그 다음에 음체질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로운 개념이 이제 음양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음양에 대해서 잠깐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음과 양은 과연 절대적 진리인가 상대적 진리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을 때 우리 여기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밝은 햇빛이 있고 밝으면 이것이 이제 양이고, 그 다음에 어둡고 그 다음에 이제 서늘하고 차가우면 이것이 이제 음의 성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음양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음양은 상대적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잡니다. 햇볕이 떴을 때 바깥에 일을 하고 활동을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달이 뜨고 어두컴컴하게 되면은 우리는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행성 동물인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입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고양이는 밤에 오히려 쥐를 더 잘 잡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햇볕에 꾸벅꾸벅 자불고 있죠. 이처럼 음과 양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어떠한 가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이 양이 될 수가 있고요, 양이 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음과 양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누가 하느냐? 바로 인식의 주체가 하는 것입니다. 인식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감정이요, 마음이요, 연산작용인 것입니다. 일명 우리 흔히들 하는 말로 머리가 하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는 바로 우리의 몸뚱아리인 우리의 인지작용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뼈대가 굵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제 음이냐고, 음체질이냐고 말을 하고, 왜 무엇 때문에
뼈가 굵은 사람은 이것을 블랙홀과 관계되는가,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우주 천지의 만물의 이치는 대우주나 중우주나 소우주가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우주와 중우주와 대우주라는 개념을 명료하게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우주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말하고요, 나와 같은 사람인 나의 친구는 소우주가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나 자신만을 뭐냐면 소우주라고 명명하고요, 나를 제외한 친구를 비롯하여 일가 친척을 비롯하여 모든 동식물을 포함해서 자연물 중에서 태양계의 가시권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중우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장의학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태양계의 가시권 안을 중우주라는 개념으로 골장의학에서는 정리했느냐? 바로 살아있는 우리 이 생명체계는 광합성을 통해서 햇볕을 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양계의 너머에 있는 은하계나 대우주에 있는 별빛은 우리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지만, 태양계에서 내뿜고 있는 에너지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블랙홀과 화이트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대우주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대우주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블랙홀인데, 블랙홀이 바로 뭐냐면 음을 상징하고 그 음이 고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이 가능한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우주에 떠다니는 많은 별들이 빛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항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고 있는 것은 태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빛을 내고 있는 이 별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에너지가 타고 태워져서 수수만 년, 수억 년의 시간이 보내게 되면 그 별이 죽은 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은 별로 가게 되면은 그만큼 그 별의 질량이 작아지는 것이고요, 그 질량이 극도로 작아지면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극도로 질량이 작아지면은 바로 눈깔 사탕만 하는 질량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량이 극도로 고밀화되면은 결국은 그 밀도를 이기지를 못해 가지고 다시 터지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밀도를 고도로 응집하는 그 힘은 바로 음이고, 그 음이 바로 골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이 바로 음이고, 음이 바로 골체질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우주에서는 블랙홀과 화이트뱅이 있고요, 중우주에서는 음과 양이 있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골과 장체질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대우주에 넘어서 그 우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우주의 이야기가 바로 암흑물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암흑물질은 바로 지금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것은 그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지금 현재 밝혀져 있지 않는 것인데, 어쨌든 이 암흑물질이 4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냐면은 제가 책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블랙홀과 화이트뱅, 그 다음에 음과 양의 체질, 사상에서 음양의 체질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소양인, 예, 이렇게 뭐냐면은 사상체질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골장체질 도표에서는 고린과 장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고린은 예, 뼈대가 굵은 사람을 고린을 하고요, 뼈대가 다소 미흡하게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장체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물질은 90여 종의 유무기적 화학적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인위적으로 화학적 원소가 17개가 더 보태어져서 지금 현재 107개의 원소가 있다고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17개는 빼두고 대표적으로 90개의 그 유무기적 화학적 원소가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뼈에 60가지의 유무기적 화학적 원소를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를 제외하고 나머지 있는 이 피부, 예, 이걸 전부를 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뭐냐면은 30여 종류의 유무기적 화학적 원소가 있는 것입니다. 골에서 60여 종의 미네랄이 있다는 것은 살에서 30여 종의 미네랄이 있는 것보다도 2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뼈에 영양분을 많이 보충해야만이, 또 뼈가 굵어야만이 북방지방에서 추운 곳에서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뼈가 얇고 장인 체질은 북방에서는 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방 체질인 음의 체질은 뼈대가 굵고 살집이 두툼하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기초 영양소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심으로 많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뭐냐면 이것이 당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고에너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북방 체질이고 어민 체질이고 블랙홀 체질인 사람들은 고기라든지 떡이라든지 국수 같은 걸 잘 먹죠. 먹는 걸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죠. 그런데 최수종이라든지 최주우 같은, 영화배우 최주우 같은 형은 고기라든지 떡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이런 거를 즐겨 하지 않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 분들은 매우 뭐냐면은 아주 맛있는 멸치볶음, 그 다음에 전복죽, 새우튀김, 새콤달콤한 더덕, 인삼,
조밥, 찰밥 이런 것들만 좋아하죠. 자, 그래서 이 골장 체질 득표는 바로 영양학의 세계다. 골장 체질 득표는 바로 영양학의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골장의학과 골장 체질 득표는 바로 영양학의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정리를 잘 해봤는데요. 필수 기초 균형요법이 있고 필수 물질 균형요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이 고린들에게는 뭐냐면은 필수 기초 균형요법과 필수 물질 균형요법이 이것이 뭐냐면 고린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성분 균형요법과 특수성분 기호물질, 이것은 뭐냐면은 장체질에서 뭐냐면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가 들어가면 이거는 기초營養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물, 해분, 비타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물, 해분, 비타민. 이것이 기초영양소, 6대 영양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수영양소라는 것, 이거는 기호물질인데요. 제가 기호물질의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포고버섯에 들어가 있는 레티날이라는 구아날린, 생강에 들어가 있는 진지베놀, 쑥에 들어있는 시네몰, 구기자에 들어있는 베타민, 복분자에 들어있는 파토스테린, 오가피에 들어있는 리그닌, 산사자에 들어있는 이미그다린, 작약에 들어가 있는 피오오니폴로린, 마늘에 들어있는 아라신, 결명자에 들어있는 메치오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기호물질이라는 것입니다. 향과 맛이 아주 독특하고 향과 맛이 뭐냐면 아주 강한 것이죠. 색깔이 빨강, 노랑, 파랑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호물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수기호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장인이 좋아하는 것이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물, 해분, 비타민, 이것은 뭐냐면은 고린들이 좋아하는 음식물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정도로 이해해 두고요. 제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뼈에는 뭐냐면은 60여 종의 미네랄을 함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성 분자가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설명을 간단 드릴게요. 이 뼈의 그 결합 구조는 대부분은 뭐냐면은 단백질과 이제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골세포와 사이사이에 뭐냐면은 그거를 메우고 있는 간질로 되어 있는 유기질 성분이 한 35%가 정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뼈는 뭐냐면 대부분인 단백질과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골세포 사이사이를 메우는 간질세포로서 뭐냐면은 유기질 성분이 한 35%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칼슘이라든지 인, 마그네슘,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불소 등이 무기질이 한 45%, 그 다음에 수분이 한 20% 이렇게 해서 이 뼈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유기질 성분이 35%, 무기질 성분이 45%, 수분이 20%. 예, 이것이 뭐냐면은 이 뼈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북방 체질이 있는 그 북방 문화권에서는 그 추위에 견뎌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대신 남방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이 두꺼울 필요가 없고 지방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뼈대가 굳이 뭐냐면 굵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뼈는 완전성을 내포하고 있고, 예, 뼈는 완전성을 내포하고 응축된 에너지이며 질량이 극소화된 블랙홀처럼 음적인 체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음이 왜 블랙홀이 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뼈에는 미네랄의 60여 종류가 내포되어 있고요. 장에는 30여 종의, 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와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30여 종의 미네랄이 함축되어 있는데 60%에 비해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활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뼈는 응축적이고 질량이 극소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 체질들은 활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리야리한 장인 체질은 활동성에 직업이 맞고요. 영업인이라든지 셀러리맨,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매우 활동적인 뭐냐면 분야에 종사하기에 아주 적합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활동적일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장 체질은 30종의 미네랄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를 채우기 위해서는 바깥에 가가지고 과일을 항상 따먹으러 나가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동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체질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한의학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침뜸보항이죠. 우리가 이거는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양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와 약물이죠. 예, 주사와 약물이죠. 예. 우리 골장의학은 뭐냐면은 영양학이 학문이라 그랬습니다. 골장의학은 영양의 학문이고, 그 다음에 골장치유 기술이라 그랬죠. 그러면 골장치유 기술은 어떻게 하느냐? 예. 이 일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설관절압, 예. 무릎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설관절압과, 그 다음에, 이 팔꿈치를 이용해서 주관절압과 마사지를 겸해서, 골장치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침뜸보항, 양의학은 주사와 약물, 골장의학은 일압과 설관절압과 설관절압과 주관절압을 바탕으로 치유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의학은 예방의학으로서 보약의학이죠. 예. 부족한 보약을 허한 것을 채워주는 한방 약물의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양의학은 뭐냐면 주사와 약물로서 뭐냐면은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과, 그 다음에 마취제, 진통제의 주사,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골장의학은 자연치유의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의학의 장점은 예방의학으로서의 뭐냐면은 허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양의학은 수술을 동반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지 장기가 썩은 것을 끊어내 가지고 수술하는데 가장 적합한 치유 방법인 것이고요. 골장의학은 인체를 전위적으로 이해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심혈관계를 풀어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골장치유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이거 가장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골장치유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골장치유는 뼈와 장기에서 조혈세포를 만들어서, 예, 그 뼈와 장기를 마사지 하는데, 테라피 하는데, 이 뼈 압축과 뼈 호흡이라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뼈 깊숙이 뭐냐면은 치고 들어가서 그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혈세포를 만들어서 내분비선을 통해 인체의 혈압을 끌어올리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예, 이 골장의학은 뼈를 압축하고 호흡해서 뼈의 조혈세포를 뭐냐면 자극하여 뼈에서 피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인체의 뼈에서 60% 정도의 피를 만들고요. 장기에서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 정도 그 피를 만드는데, 그러면 뼈와 장기에서 그 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냐면 조혈세포를 뭐냐면은 자극해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내분비선을 통해 가지고, 내분비선은 8대 내분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송과선, 그 다음에 갑상선, 내하수체, 뒤에 내하수체, 그 다음에 그 흉골,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분비선, 췌장, 난소궁, 예, 이렇게 뭐냐면은 8대 내분비선을 통해서 인체 혈압을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예, 혈압을 끌어올려서 몸을 데펴서 데펴서 무기질로 인해 인체의 노폐물, 찌꺼기, 중금속,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 몸을 질병 증상을 치유에 들어가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속에 들어가 있는 붉은전 세포, 예, 붉은전 세포를 우리가 이제 뭉쳤다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뭐냐면은 세포가 경직돼서 피가 공급되지 않아 가지고 림프절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여진 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사여져 있는 그 근육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뭉쳤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냐면은 직접 깨부수는 뭐냐면은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부수면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온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까 같이 그 뭉쳤다는 것이 이제 저는 4가지로 표현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좁쌀같이 아주 조그만하게 뭐냐면은 근육이 뭉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눈점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적이 된다는 거, 눈점이 이제 조금 더 커져 가지고 덩어리가 이제 생겼다는 게, 반말만큼 호빵만큼 이렇게 이제 멍울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좀 더 커지게 되면 고구마 같이 이제 이게 뭉치게 좀 커진다는 것, 이걸 눈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커지면은 호떡처럼 호떡처럼 뭐냐면은 이렇게 퍼지게 이제 뭉쳐진다는 것이, 넓은 부위로. 이걸 눈전이라고 제가, 예, 펼칠 전자, 예, 우리가 전구범 묻는다 할 때 전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은 눈점과 눈적과 눈맥과 눈전을 통해서 뭐냐면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서양 의학에서 말하면 급성, 아급성, 만성, 퇴행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이 그 증상과 설명을 같이 해서 이거를 뭐냐면은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기술을 우리가 골장 치유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